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좀 아쉬운 게 그 9시 반 경기는 출발이 한 4경기까지 좋았거든요. 에스파뇰 무까지. 그래서 원래는 순서대로 갔으면 3무가 이제 브리스톨, 프레스턴, 그리고 에스파뇰이었는데 뭔가 이제 프레스턴을 고민하다 보니까 얘네는 조금 어 챔피언십으로 못 가야겠다 해서 에스파뇰을 빼고 에스파뇰을 순서대로 안 묶고 에스파뇰을 또 다른 거랑 묶어서 결국엔 앞에 4경기 뭐 코번트리 승, 에스파뇰까지는 좋았는데 나머지 경기들이 뭐 어제 리버풀도 퇴장도 있었고 비기고 아스널도 리버풀은 리버풀 비기고 그리고 음, 뭔가 마인츠 프렌이나 뭐 예를 들면 블랙번 승 뭐 잘 본 것들도 있긴 한데 마요르카가 퇴장 당했는데 이제 주력 이무였거든요. 그거를 또 골을 넣어서 이겨버리질 않나.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 갑자기 이제 좀 현타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왜냐 요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배당 낮은 것도 막 데려갔었는데 이게 참 안 되고 나니까 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낮은 배당은 다 버리고 고배당 위주로만 좀 묶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29경기입니다. 어제랑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마감 시간이 8시 15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젠 부득이하게 나눠서 했는데 오늘은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확실히 좀 빨리 올리니까 조회수가 좀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일찍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승무패 하면서 이제 몇 경기 중복되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새로운 경기들이라. 그리고 그 호주 축구는 건너뜁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고. 자, 어서 오세요 오신 분들. 영필님, 고양이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되게 오랜만이시네. 추천 감사드리고.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뭐 늘 똑같죠. 뭐 뭔가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 못 주고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변화를 줘야 될지 뭐 당장 다음 주부터 변화를 줘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오늘 분석 방송을 하고 나서 뭔가 현타가 좀 많이 오는 그쵸? 뭐 내년으로 미루면 또 내후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해서 마무리를 잘해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고배당 방송에서 좀 공개하겠습니다. 생방에서만 공개되니까 다시 보기엔 안 남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오늘 한 3경기만 묶어서 뭐 역배가 됐든 아니면 무나 핸디무가 됐든 공개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트레이트하고 고어헤드 먼저 가도록 할게요. 지금 위트레이트 순위가 상당히 높거든요. 보면은 지금 2위 페이노르트랑 승점이 같은데 아마 이게 3위로 밀려났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떤 데는 순위가 3위라고 나와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PSV가 어제 질 줄은 몰랐다. PSV가 졌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디 갔냐 에레디비시 여기도 2위로 표시되어 있긴 하네요. 근데 페인로트가 어제 경기를 하면서 한 경기 더 치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트레이트가 비기면 또 순위가 이제 뭐 특실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3위 표시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오늘 비기면 뭐 2위가 확정이니까. 그래서 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잘합니다. 특히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잘하고 원정에서는 무패네요. 그리고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서는 홈에서 잘하지 원정 성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위트레이트 딱히 결장도 없겠다. 물론 고어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알메로 원정에서 이겼고 아약스전도 비겼고 최근에 진 경기는 PSV전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그때도 두 골을 넣었었고 그래서 위트레흐트는 일단 오버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어헤드도 트벤테 원정 두 골 2대1로 앞서다 3대2로 진 거라든가 아니면 알크마르 2대2 그래서 최근에 뭐 헤이렌베인전 진 것도 있긴 한데 얘네도 쉽게 안 지거든요. 지난번 네이면전 5득점까지 생각하면은 요거는 2.5 기준 오버 봅니다. 오버. 몇 경기만 좀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오버 가는 게 맞다. 위트레흐트 고어헤드는. 물론 위트레흐트의 흐름상 승이 좀 더 괜찮아 보일 수는 있는데 뭔가 고어헤드도 득실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강팀 상대로 좀 비볐던 거 생각하면은 얘네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체 몬차. 지금 레체 같은 경우에는 뭐 몬차보다 살짝 높긴 한데 한 경기 차이고 오히려 득실이 몬차가 더 좋습니다. 몬차가 지금 강등권에 있는 팀치고 실점이 좀 적어요. 왜냐면 그 득점도 레체보다 높은데 실점도 적으니까 득실 차이가 좀 꽤 많이 납니다. 지금 꼴찌인 베네치아보다도 득실이 안 좋은 팀이 레체고 그나마 레체가 꼴찌는 아닌 게 헬라스 베로나가 이제 워낙 실점이 많다 보니까 걔네가 득실이 가장 안 좋고 근데 한 골 차이야 한 골 차이. 레체가 8골로 득점이 가장 적습니다. 유일하게 한 자릿수 득점. 그나마 레체 믿을 건 홈이다. 원정에 비해 홈이 그나마 좀 나으니까. 그리고 몬차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승리가 없는데 원정 승리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정 성적이 좀 더 좋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순위는 레차가 위에 있지만 몬차가 득실은 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상이 수비 쪽에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레체. 그리고 미드필더도 한 명이 있고 공격에도. 최근 부상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한 뭐 몇 경기째 못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몬차 같은 경우도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의 최근 부상 밀란 주리치 4골로 팀 내 이제 공동 득점 1인데 이 선수 빠진 게 좀 크죠. 몬차 입장에서는. 그래도 레체는 공격 쪽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만나면 무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 뭐 순위도 엇비슷하듯이. 그래서 레체가 최근 득점력이 저조하지만 홈에서 유벤이랑도 비겼고 엠폴리, 뭐 헬라스 베로나 해서 3경기 1승 2무. 지난번 로마 4실점 빼면은 사실 최근 다 언더입니다. 언더. 그리고 몬차 같은 경우도 지난번 우디네세전 졌고 얘네가 최근에 1득 이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모나 토리노전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뭐 몬차도 라치오나 AC 밀란전은 결국엔 1실점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도 언더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언더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언더 보고 무승부 좀 유력하게 봅니다. 요거. 그러니까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뭐 몬차 프렌을 보셔도 되는데 글쎄요 이게 레체가 그래도 최근 유벤전도 비겼었고 몬차가 꽤 오랫동안 승리가 없죠. 한 7경기. 레체보다 더 길었으니까 몬차 프렌?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통화를 좀 하느라 잠깐 이제 흐름이 끊겼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레체랑 몬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그냥 무 보는 게 맞다. 언더랑 풀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뭐 몬차가 한번 이길 타이밍이긴 하지만 레체 홈 성적 보면은 좀 풀엔 가기가 좀 빡세긴 해요. 그리고 AT하고 헤타페는 AT 승 봅니다. AT 승.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엔을 볼 수 있느냐. 헤타페가 의외로 쉽게 안 집니다. 예전에 뭐 바르샤나 그리고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전만 2골을 내줬지. AT전은 AT는 이제 그 홈에서 세비야전도 극적으로 이겼고 알라베스전도 역전해서 이겼고, 그러니까 뭔가 이기더라도 오히려 원정에서 최근에 뭐 챔스도 그렇고 다득점을 더 많이 했지, 홈에서는 약간 뭔가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 보는데 마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헤타페 쪽 원정 얘네가 실점이 적긴 한데 이 원정의 잠시만요. 이게 원정의 득점력 그리고 2무 5패로 잠시만요. 2무 5패. 근데 AT가 홈에서 무패거든요. 결장자도 AT가 크게 없고 오히려 헤타페 쪽이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 아르헨티나 선수 같은데, 이러면은 마엔까지 한번 1마엔 정도만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마엔까지만 1마인까지만 좀 노려보고, 요 정도까지만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노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경기 네이면하고 스파르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네이메언 같은 경우 지금 스파르타 상대로 최근에 1승 3무 1패, 무가 좀 많습니다. 두 팀이 붙었을 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승점 자체도 네이면이 좀 더 괜찮고 득실도 좀 더 괜찮은 입장이고, 오히려 스파르타가 홈에서 승리가 없는데 원정 승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에 최근 네이면이 이제 3연패 하다 보니까 뭐 연패는 끊어야 되긴 하는데 스파르타도 만만치 않죠. 얘네가 지금 발베이크전 이후에 지금 3달 가까이 이제 승리가 없고 최근에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좀 있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네이면이 홈에서 아약스나 위트레트 상대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네이면 승 봐야 되지 않나. 네이면 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해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네이면이 예전에 흐로닝건, 뭐 헤이렌베인 다득점 스코어가 있긴 한데, 뭐 스파르타도 PSV전도 그렇고 예전에 트벤테나 페이노르트전 비겼던 전적들이 있어서 얘네도 5연패 중이라 쉽게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이면 승. 그 다음 이제 트벤테하고 흐로닝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벤테 같은 경우 3승 2무. 홈에서 흐로닝건 상대로 4연승 중인데 지금 유로파를 병행하거든요. 지난번 올림피아코스전 비겼고, 그리고 고어헤드 최근에 홈에서 잡고 PSV한테 지면서 이제 무패 흐름이 좀 끊겼는데 오랜만에
예, 흐로우닝원도 최근 홈에서는 잘하긴 하는데 원정의 흐로우닝원은 좀 믿기가 좀 빡세다. 왜냐면 트벤테가 안 그래도 득실도 훨씬 더 좋고 또 홈에서 무패 팀입니다. 트벤테가. 근데 흐로우닝원은 확실히 홈에 비해 원정의 승률도 좀 낮고 그래서 결장자도 크게 없는 트벤테가 이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요거는 뭐 아무리 유로파 일정을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흐로우닝원의 최근 원정의 그 무득점 지금 PSV 네이메현, 포르티나 다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리그 초반만큼 득점력이 좋진 않습니다. 원정 성적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트벤테 승. 딱 앞에 10경기만 공개를 하죠. 트벤테 승. 마헤는 글쎄요. 트벤테가 홈에서 마헨을 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로파 원정을 갔다 왔다는 점, 그리고 흐로닝원이 아무리 원정 득점력이 안 좋아도 트벤테도 사실 옛날만큼 홈에서 막 압도적인 뭐 강한 모습, 물론 이제 무패긴 하지만 고어헤드도 3대2로 겨우 이겼고 그때도 물론 이제 고어헤드하고 비교했을 때 흐로닝원이 고어헤드보다 많이 득점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헨이요? 이게 마헨이 좀 고민되는 게 오늘 마헨들이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그 배당들이에요. AT도 1마인이 2배가 넘고 네이메온도 뭐 마인까지는 못 보더라도 트벤테 정도면 얘가 2배가 넘기 때문에 고민되네. 이게 잠시만요. 상대 전적을 좀 봐야겠는데 아까 무가 좀 있지 않았었나? 아니구나. 그거는 네이메인이었고 1마인까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볼 때는 좀 과감하게 좀 노려보겠습니다. 1마인이 아니네. 얘네는 마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인승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홈에서 이제 3연승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다. 자, 와포드하고 브로미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포드 같은 경우 브로미치 상대로 홈에서 승률이 좋거든요. 지금 3연승 중이고 그리고 저 3연승도 했었고 지금 최근에 홈에서 졌던 적이 이제 되게 오래 전이라서 사실 최근 홈 성적으로 보면 와포드가 이제 많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브로미치가 순위가 이제 1점이 더 높은 상황이고 프레스턴하고 동률입니다. 무승부. 어제 프레스턴이 비겼기 때문에 11무로 무승부가 가장 많다. 챔피언십에서. 그리고 패배도 가장 적습니다. 브로미치가. 그래서 브로미치는 뭐 7이긴 하지만 쉽게 안 진다. 그리고 와포드도 홈에서 7승 2무로 무패이긴 하거든요. 근데 브로미치가 원정 4승 5무 1패라서 홈이랑 거의 같습니다. 승률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홈의 와포드도 강한데 원정의 브로미치도 쉽지 않다. 그리고 결장 부분이 지금 공격의 그랜트 부상 의심이 되긴 하는데 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면은 브로미치가 조금 손해일 수는 있지만 일단 와포드 현재 뭐 홈 무패, 최근 5경기 무패, 2승 3무 2경기 연속 비겼는데 브로미치는 코번트리전 이기면서 5경기 만에 이겼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6연속 무승부 후에 승리하고 4연속 무승부 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12경기 무패거든요. 이거는 와포드도 지금 연속 무승부 중이고 브로미치도 지금 무패를 워낙 오래 하고 있어서 이건 무 아니면 패스하세요 그냥. 무밖에 안 보입니다. 뭐 와포드가 뭐 세 번 연속 비기기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난 경기들 보면은 1대0 승부가 굉장히 많았고 홈에서도 한 골차 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무 보는 게 답이다. 자, 그 다음 브라이튼하고 크리스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튼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6승 6무 3패, 크리스탈 2승 7무 6패, 그리고 득점, 실점은 비슷할 수는 있는데 브라이튼이 훨씬 더 좋거든요. 득점이. 그리고 홈에서 이제 무패이기 때문에 3승 3무로. 그리고 크리스탈이 뭐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격 쪽에 거의 부상이 없는 브라이튼, 뭐 크리스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뭐 크리스탈 상대로 최근 홈에서 연승 중이기도 하고 확실히 최근에 뭐 레스터전도 2대0으로 이기다 비긴 게 좀 아쉽죠. 풀럼전도 지고 사우스햄튼전도 이제 결국에 비겼기 때문에 예전에 뭐 맨시티도 잡고 뭐 토트넘, 그러니까 뭐 맨유도 잡고, 그러니까 홈에서 나름 성적이 좋았는데 최근에 뭐 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3경기 승리가 없다는 점이 이제 한번 이길 때가 되긴 했죠. 브라이튼도. 근데 이제 크리스탈이 워낙 잘한다. 왜냐면 얘네도 지금 4경기 무패고 이 맨시티전도 지난번 비겼기 때문에 사실 뭐 퇴장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에스턴, 그리고 뭐 입스위치도 잡고, 그리고 예전부터 크리스탈이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브라이튼이 한번 이길 타이밍이긴 하지만 크리스탈도 쉽게 안 지기 때문에 요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오버 보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이게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오버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볼로냐하고 피오렌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로냐 같은 경우 지금 피오렌티나 상대로 홈에서 연승 중, 살짝 우세에 있는데 지금 볼로냐하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보면은 볼로냐가 5승 7무 2패, 피오렌티나가 9승 3무 1패. 둘 다 패배가 적거든요. 근데 볼로냐가 2승 3무로 피오렌티나도 뭐 홈에서는 무패인데 원정의 피오렌티나도 딱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볼로냐는 이제 팀 내 가장 골이 많은 오르솔리니 선수가 이제 부상 중이어서 그게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피오렌티나는 크게 미드필더 한 명 빼고는 결장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볼로냐가 그러는 와중에도 그 오르솔리니가 못 나오는 와중에도 유벤투스 원정도 비기고 벤피카 원정도 비기고 나름 이제 챔스에서는 한 번도 못 이기긴 했지만 리그나 컵 대회에서는 뭐 성적이 괜찮아요. 특히 홈에서 무패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지난번 린츠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얘네가 뭐 이 컨퍼런스는 워낙 성적이 좋았고 지금 라치오전부터 계속 무패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엠폴리전도 지긴 했지만 90분 기준 무승부였고, 그래서 원정에서 4연승 중. 그리고 지난번 칼리알리전 한 골차 승부였기 때문에 볼로냐의 최근 기세라면은 이것도 뭐 볼로냐 챔스 원정을 갔다 오긴 했고, 뭐 피오렌티나는 컨퍼런스 홈에서 해서 피오렌티나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지만 이번은 이제 어쨌든 볼로냐 홈이고, 볼로냐가 그래도 최근에 상당히 좀 잘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피오렌티나도 원정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뭐 득점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피오렌티나가 좋죠. 득실도 좋으니까. 하지만 홈의 볼로냐라는 점, 홈에서 이제 3실점밖에 없습니다. 볼로냐가 아마 홈에서 최소 실점 팀일 거예요. 뭐 피오렌티나도 원정 4실점이라 무 본다 요건. 무 보고 혹여라도 피오렌티나 프렘보다는 언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더. 왜냐하면 만에 하나 피오렌티나가 또 지게 되면은 뭐 1대0으로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뭐 피오렌티나가 뭐 1대0으로 이길 수 있는데 피오렌티나 프렘 배당 대비 접근했을 때 그게 좀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볼로냐의 기세가 워낙 좋아서 언더보다는 프렌이 좋을까? 피오렌티나 프렌? 그래도 득점력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 잠시만요. 잠깐만, 원정의 성적을 좀 봐봅시다. 코모, 토리노, 제노아, 레체, 엠폴리, 아탈란타. 언더는 좀 뺄게요. 언더 좀 뭔가 살짝 좀 불안해 보이네. 무랑 피오 프렌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피오렌티나 무 봅시다. 그냥 무만 보고 넘어갑시다. 이거. 자, 파르마하고 헬라스 베로나 가도록 할게요. 자, 파르마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2승 2무 2패 홈에서. 근데 이제 최근 전적들은 뭐 1승 1패밖에 안 되고, 자
라치오전에 3대1로 이긴 전적이 있는데 인테르한테 이제 1대3으로 졌고 최근에 오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얘네는 종 잡을 수가 없다. 뭐 중간에 무도 좀 있고 헬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패 중이긴 한데 확실히 이 원정 성적을 보면은 파르마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점도 많고 아까 최다 실점 팀이 이제 헬라스 베로나라고 했죠. 그리고 원정에서 이제 1승 6패로 성적도 안 좋고 그래서 뭐 결장자가 최근 결장자는 없는 것 같고 파르마. 뭐 헬라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득점력으로 본다면 헬라스의 원정 득점력 생각했을 땐 그래도 이거 파르마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만에 하나 헬라스가 이제 조금 비빈다 싶으면은 뭐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요거 그래서 파르마 승 오버로 가겠습니다. 오버. 파르마 승을 좀 더 봅니다. 왜냐면 잠깐 헬라스가 예전에 라치오, 뭐 코모, 아탈란타, 피오렌티나 그래도 득점했던 적이 더 많으니까 최다 실점인 걸 노려서 오버로 갑시다. 오버. 파르마도 은근히 득점력이 나쁘지 않아서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몽펠리에하고 니스 가도록 할게요. 자, 몽펠리에하고 니스. 자, 이게 순위 차이가 좀 나는데 몽펠리에가 지금 아마 꼴찌일 겁니다. 실점도 가장 많고 뭐 득점은 꼴찌가 아니지만 니스하고 차이가 너무 나고 몽펠리에가 그나마 좀 비빌 수 있는 건 얘네도 원정은 전패지만 홈에서 승점이 좀 있고 니스도 홈에 무패지만 원정에서 홈보다 좀 못한다는 점. 근데 일단은 쿨리발리 여전히 출전 정지고 그거 외에는 크게 최근 부상이 없어 보여요. 니스 같은 경우는 수비 쪽이 확실히 좀 많이 좀 전력이 빠진 상황이긴 한데 그러는 와중에도 잘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공격 쪽에도 이제 제레미 보가 뭐 알리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많아서 부상 여부로만 보면은 니스가 타격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몽펠리에가 최근 니스 상대로 살짝 좀 밀리긴 하는데 어쨌든 몽펠리에도 지난번 릴전 비겼고 그리고 브레스트전도 잡았고 해서 단순히 몽펠리에를 완전 무시하기에는 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니스가 유로파 일정까지 갔다 왔잖아요. 위닝용 일단 원정에서 졌고 그리고 최근 뭐 유로파는 원래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리그에서도 보면은 르아브로 2대1 그리고 리옹 1대4로 지고 스트라스 그러니까 무실점으로 막았던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결국엔 원정에서도 실점을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몽펠리에의 최근 릴전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이거 니스가 지금 수비 쪽에도 결장이 많고 장기 부상들이긴 한데 최근에 몇 경기씩 못 나왔으니까 거기다 이제 공격 쪽에도 몇 명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조금 빡세 보입니다. 니스 승 가기에는 뭔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요것도 그렇다고 언오버 가기도 조금 애매해서 요거는 과감하게 좀 무승부를 보겠습니다. 무승부. 뭔가 조금 어려운 경기네 요 경기는.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하고 앞전 이제 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두 경기를 좀 떼어놓고 생각해야 돼서 잠시만요. 하이덴하고 노리치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하이덴하임하고 슈투트 지금 보면은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 지금 16위거든요. 슈투트가 이제 11위고 하이덴하임이 지금 17골 실점이 더 많고 득점도 더 적어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이제 홈에서 하이덴하임이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슈투트가 홈에 비해 원정 성적이 조금 아쉬운 게 해볼만한 건데
뭐 그러기에는 또 공격에 이제 결장도 있고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4득점에 3어시 공격수의 이제 부재 그리고 슈투트는 여전히 운다부 뭐 몇 명의 이제 공격수들이 부상이긴 합니다만은 뭐 데미로비치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고 그리고 기타 다른 선수들이 좀 골을 넣어주고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이덴하임이 좀 손해입니다. 왜냐 슈투트는 챔스도 일정이 더 빨랐고 홈에서 치러진 반면에 하이덴하임은 이제 바샥세의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뭐 미넨 원정에서 2골을 넣었다 한들 지금 6연패죠 6연패. 경기 수로는 9경기째 컵대회 포함해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도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패배라서 슈투트가 딱 하나 걸리는 건 이제 얘네도 이기긴 좀 많이 이기긴 하는데 실점이 은근히 좀 많습니다. 브레멘전 원정도 2실점, 유니온 베를린한테도 이제 2실점, 그리고 뭐 프랑크 3실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으로 보면 하이덴하임에 뭐 물론 레버쿠젠에서 이제 원정에서 2골 넣고 5실점에서 진 것도 있고 미넨전 2골 생각하면은 뭐 예전에 뭐 도르트문트전 2골도 그렇고 강팀 상대로 은근히 득점을 하기 때문에 쉽게 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상성에서도 하이덴하임이 은근히 슈투트 상대로 최근에 좀 여러 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경기 23년도에 있던 경기도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슈투트 배당이 살짝 좀 1.67이면 갈만 하거든요. 근데 2.5 줬기 때문에 무조건 오버 봐야 됩니다. 이건 슈투트도 믿을 수가 없어서 오버 보고 가장 좋아 보인다 오버가. 그 다음 노리치하고 번니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에서 상당히 강했었는데 올 시즌의 홈 성적이 여전히 좋긴 합니다. 4승 4무 1패로 뭐 번니도 홈에서는 무패팀이기 때문에. 근데 원정에서 번니가 좀 강해요. 무패는 아닌데 5승 3무 2패고 실점도 4실점밖에 안 해서 지금 여전히 노리치는 이제 조슈아 서전트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죠. 꽤 오래됐습니다 이건. 그리고 출전 정지인 선수도 미드필드에 한 명이 있고 여기는 공격수 이제 가장 많은 득점하는 이제 선수가 15골이거든요. 보르아 사인즈 거의 몰빵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요게 살짝 좀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번니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에 라일 포스터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결장 부분으로 보면 얼추 비슷하다.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노리치의 어쨌든 홈 성적 4승 4무 1패. 여전히 홈에서는 쉽게 안 집니다. 원정에서 이제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번니는 홈 원정 다 잘한다. 그래서 지금 번니가 4연승 후에 이제 2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홈에서. 그리고 번니가 지금 최근 20경기 중에 딱 2경기만 오버가 났습니다. 그 오버가 어떤 경기냐면 카디프 상대로 5대0으로 이겼던 홈 승리, 그리고 포츠머스한테 선제골을 내주고 2대1로 역전했던 그 홈 경기, 그것 빼고는 전부 언더입니다. 언더인 이유가 본인들도 2득점 이상 한 적이 없고 3득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카디프 이후에. 그리고 실점도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골 먹혀도 1실점. 그래서 뭐 무승부 보면 0대0 무가 상당히 많고 뭐 이기면 또 1대0 승리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무리 노리치가 홈에서 강한다 한들 최근에 뭐 플리머스 루턴타운 6골 4골 넣었다 한들 번니 상대로 그렇게 다득점을 하긴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버를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노리치의 스타일상 뭐 다득점을 할 수는 있지만 예전에 뭐 브리스톨이라든가 아니면 강팀을 만났을 때 리즈라든가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결국 1대1로 비겼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요 경기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이고 번니의 3연속 무승부? 이번 원정에서 이기면 원정 3연승이라
노리치도 홈에서 쉽게 안 지기 때문에 글쎄요. 와 이게 좀 빡세긴 하네. 번니도 근데 원정에서 뭐 성적이 뭐 아주 뛰어난 건 아니라서 뭐 0대0 무승부도 있고 뭐 최근에 뭐 브로미치랑 밀월 2경기 무득점도 있고 지난번 더비카운 무득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언더가 좋아 보여 언더. 뭔가 무승부 하면은 왠지 노리치가 이기든 번니가 이기든 둘 중에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더만 보겠다. 승패는 솔직히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골 넣는 팀이 이길 것 같아. 그 얘긴 뭐냐면 번니가 워낙 실점이 적어서 지면 뭐 1대0으로 지든 뭐 본인들이 이기면 1대0으로 이기든 약간 요런 그림이지 뭐 막 치고받고 해서 막 많은 골이 날 것 같진 않다.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더만 보겠다. 언더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언더만 봅시다. 언더만. 자, 알라베스하고 빌바오. 이거는 어제 승무패 분석할 때 무를 노렸던 경기입니다. 무. 뭐 왜냐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페네르바체전도 이겼고 최근 뭐 6연승 그리고 뭐 경기수로 따지면 12경기 무패. 뭐 리그로 치면은 지금 8경기 5승 3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중간에 뭐 레알, 뭐 소시, 뭐 강팀들도 다 잡았고 지난번 뭐 비아레알전까지. 그래서 실점도 적고 뭐 어느 거 하나 깔 게 없다 빌바오 같은 경우. 근데 왜 무승부를 노렸냐면 빌바오가 지금 9승 5무 3패거든요. 그리고 홈에 비해 원정이 살짝 부족합니다. 홈이 6승 3무 1패인데 원정이 3승 2무 2패고 알라베스가 그래도 홈에서는 실점이 좀 적어서 결장자가 크게 없는 반면에 뭐 빌바오도 어제까지는 뭐 누구였지? 니코 윌리엄스하고 이나키 윌리엄스인가? 뭔가 부상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사라진 거 보니까 얘네도 다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페네르바체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최근 오사수나전 리드하다가 비겼던 그 상황 그리고 최근 홈에서 마요르카나 레가네스 아니면 AT 원정에서 이길 뻔했던 그런 상황 등을 놓고 보고 뭐 그 전에도 뭐 베티스랑도 비겼고 뭐 쉽게 졌던 적은 없어요. 홈에서 바르샤전 빼고는 예전에 레알전도 2골을 넣었었고 그래서 빌바오의 연승이 한번 끊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일단은 예상치 못한 어디지? 리버풀에서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빌바오는 빌바오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흐름이 끊길 때까지 데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예전에 마요르카나 바야돌리드 아니면 뭐 지로나절 PK전 여러 번 놓치면서 졌던 경기들 생각하면 빌바오도 라요 원정에서도 최근에 역전을 해서 이겼던 케이스라 뭐 알라베스가 뭐 강팀은 아니지만 뭐 얘네 정도면 그래도 최근 분위기로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빌바오의 일정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무승부를 봤던 건데 그래서 배당이 좀 높더라고요. 빌바오고 배당 자체가. 그리고 무승부를 더 유력하게 봤던 게 아까 이나키 윌리엄스랑 약간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까지 해서 두 명이 못 나올 것까지 생각해서 이제 했던 건데 지금 부상 표시가 없어서 빌바오 승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더 가기도 빡센 게 일단 빌바오가 이기면서 알라베스가 득점 넣으면 결국엔 오버가 날 것도 같아서 일단은 빌바오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랑은 상황이 또 달라진 상황이어서 빌바오 승무까지 빌바오 승무까지 하고 지난번에 니코 윌리엄스는 왜냐면 전반에 뭐 뭔가 부상 여부 때문에 교체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나키 윌리엄스가 지난번 페네르바체전 2골을 다 넣긴 했는데 얘가 거의 후반 끝까지 뛰었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승무로 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빌바오까지 적었는데 아약스부터는 그냥 멘트로만 칠게요. 자, 아약스하고 알메러.
누가 봐도 아약스죠 이거는. 지금 뭐 보더라도 아약스 순위가 워낙 높고 알메로가 에레디비시에선 유일한 한 자릿수 득점팀. 근데 실점이 발베이크 다음으로 높아서 사실 득실로만 보면 제일 안 좋습니다. 득점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약스는 뭐 홈에서 6승 1무 무패 팀이고 알메로는 원정에서 2득점밖에 안 되고 1승도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아약스가 지난번 라치오전 지긴 했지만 유로파 성적은 워낙 승점을 쌓아둔 게 있어서 조금 리그에서는 지난번 알크마르한테 지면서 좀 오랜만에 진 거긴 한데 알메로가 최근에 뭐 고어헤드 아니면 뭐 위트레흐트 뭐 발베이크한테도 2대0으로 털릴 정도면 요거는 1마인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성은 그냥 깔고 가고 1마인에 2마인까지 봅니다. 2마인 3.5마인은 고민을 해보겠다. 좀 빡세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아약스 다득점 할 거 생각해서 아약스도 뭐 홈에서 막 3대2 뭐 2대2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으니까 흐로닝원 정도 3대1도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1마에는 배당이 너무 작다 2마에는 가기 좀 빡세다 하면 오버 때리면 됩니다. 오버. 근데 3대0으로 나왔을 때 참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막 어제 PSV도 오버를 봤는데 결국엔 1대0으로인가 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승 1마인이랑 2마인까지 정도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더 보는 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메로가 골을 넣어줘야 오버가 날 것 같은데 못 넣으면은 오버 안 날 수도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브레스트하고 낭트 가도록 할게요. 자 브레스트 낭트 뭐 승점이 별 차이 없고 득실도 얼추 비슷하고 하지만 브레스트가 홈에서 강합니다. 원정과는 완전 딴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브레스트가 이제 장기 부상자들도 수비 쪽에 많고 그리고 미드필더랑 최근 이제 아주르케 공격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4골 2어시로 팀 내에 골이 가장 많긴 한데 거기다 미드필더에 이제 부상과 부상 의심되는 선수 하면은 조금 손해일 수 있는데 낭트도 어쨌든 공격 쪽에 공백이 뭐 한두 명 정도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브레스트가 좀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배당이 올라가고 있다. 브레스트가 올라가고 낭트가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 요건 봐야죠. 일단 상성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두 팀이 무가 좀 있고 지난번 PSV전을 이겼단 말이죠. 챔스에서. 그래서 챔스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르샤전 빼고는 안 졌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득점력도 괜찮고 뭐 스트라스전 3득점 릴 원정, 모나코 원정, 몽펠리에 원정 다 골을 넣어서 최근 다 오버입니다. 오버.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여전히 5경기째 승리 없고 지난번 스타드렌을 잡긴 했지만 파리 원정에서 비긴 게 좀 크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랑스 원정에서도 2골을 넣었었고 그러니까 낭트도 쉽게 지진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브레스트가 홈이라 좀 유리할 수 있긴 한데 요거는 살짝 고민되네요. 이게 어느 보러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승패로 나눠 가야 될지. 일단은 브레스트가 홈이잖아요. 잠시만요. 이거는 낭트는 또 최근 3경기 다 언더란 말이죠. 이게 무가 걸리면 사실상 1대1이나 0대0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오버를 갈 수 없는 구조라서 요거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저는 그래도 낭트가 연승까지 할 것 같진 않아요. 뭐 예전에도 한번 오세르나 몽펠리에전 이기면서 연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수비 쪽의 부상들은 대부분 장기 부상이고 최근에 이제 뭐 아주르케 경고 누적 그거 말고는 낭트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최근에 뭐 승리로 좋다는 건 아니고 브레스트 그래도 브레스트 승무로 봅니다. 요거 브레스트 승무 사이드로 볼게요.
일단 승이냐 무냐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승무에서 조금만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건 빌바오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승을 가자니 무가 걸리고 무를 가자니 승이 걸리고 그런 느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 다음 르하브르하고 스트라스 가도록 할게요. 자, 르하브르 같은 경우엔 꼴찌는 아닌데 꼴찌 바로 위에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르하브르가 4승 10패로 유일하게 리그왕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랑 실점은 비슷한데 득점이 딱 2배 차이 나서 득점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스트라스도 이제 홈에서는 잘 안 지지만 원정에 2무 5패 승리가 없어서 르하브르 입장에서는 원정에 스트라스면 좀 해볼 만하다. 왜냐면 지금 4연패 중이고 득점은 조금씩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릴 3골, 뭐 파리전 2골, 아니면 니스 브레스트전 다 1골씩 넣어가지고 득점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르하브르보다는 득점력 아까 2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르하브르가 홈에서 이제 2경기 득점이 없었고 그리고 은근히 무득점 경기가 좀 있단 말이죠. 그런 걸로 보면은 전 차라리 스트라스가 뭐 원정 성적이 아무리 4연패라고 하더라도 득점력만 냉정하게 보면은 요건 스트라스 승무 사이드로 봐야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빌바오랑 브레스트하고는 좀 다르게 걔네가 거의 반반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그래도 원정인 스트라스 쪽을 좀 더 봅니다. 그 이유는 뭐 결장자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르하브르가 무가 없는 것도 걸리고 득점력이 적은 것도 걸려서 이거 차라리 무 없이 그냥 나온다면 승패로 갈린다면 그래도 둘 다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득점력이 좀 더 괜찮은 스트라스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무를 그냥 뺄게요. 그냥 스트라스 승 봅니다. 승 봅시다. 요거는 안 그래도 르하브르 무 없는데 뭐 홈에서 르하브르가 스트라스를 최근에 잡긴 했어요. 3대1로 원래 5월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래도 스트라스 보겠습니다. 원정이라도. 그 다음 스타드렌하고 앙제 가도록 할게요. 자, 스타드렌이 생각보다 순위가 좀 낮습니다. 12위. 그리고 앙제랑 비교했을 때 승점 1점 차. 득실은 당연히 조금 더 괜찮긴 하죠. 다만 홈에서 4승 1무 2패 나쁘진 않은데 뭐 예전에 아주 막 극강의 홈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14골에 5실점이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앙제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이 더 좋기 때문에 일단은 스타드렌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지난번 낭트전에 지면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 퇴장 한 명. 그리고 앙제는 공격이랑 수비에 뭐 부상이 한 명 있는데 얘네도 못 나온 지 몇 경기 됐기 때문에 사실 가장 최근 그 결장자는 스타드렌이죠. 지난 경기 퇴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상성에서 스타드렌이 앙제 상대로는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뭐 최근에 한 번 지긴 했지만 그게 유일한 패배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스타드렌 성적이 말이 아니에요. 원래 얘네가 홈에서 강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생태 상대로 5대0으로 이겼는데 스타드렌이 뭐 잘했다기보단 생태 퇴장도 있었고 그래서 요즘 성적도 홈에서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툴루즈한테도 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앙제는 오히려 아까 홈보다 원정이 좋다 한 게 최근 뭐 파리한테 2대4로 지고 리옹한테 0대3으로 졌는데 르하브르 그리고 얘네가 모나코도 잡았고 마르세유도 비기고 스트라스 원정도 비기고 은근히 이 원정 그러니까 홈에서 좀 강팀 상대로 잘했다. 그래서 스타드렌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가 좀 빡셉니다. 접근하기가 뭐 예전처럼 막 홈에서 막 연승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렸다간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스타드렌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볼 땐 차라리 이거는 2프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 프렌도 1.5가 안 되기 때문에 오버 보세요. 오버. 스타드렌은 뭐 앙제가 뭐 잘해서 뭐 비길 수도 있긴 하지만 스타드렌이 뭐 2대1로 이기든 뭐 1대1로 비기든 원래는 이 프렌이 좀 더 좋아 보였거든요. 이기더라도 한 골 차로 이길 것 같다. 근데 결국에는 이 프렌이 나오려면 스타드렌이 뭐 1대0으로 이기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앙제 뭐 역배까지 생각을 해서 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자, 맨시 대 맨유. 맨시티하고 맨유. 요거는 어제 승무패할 때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맨유가 일단 빅토리아 풀리는 원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홈에서 노팅엄한테 질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맨유가 요새 뭐 실점이 많고 못한다 하지만 원정에 비해 홈에서 승률이 꽤 좋았기 때문에 감독도 바뀐 시점에서 노팅엄 정도는 이겨줬어야 했는데 그걸 졌다. 그래서 좀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면 맨유가 노팅엄전만 이겨줬으면 맨시티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좀 비벼볼 수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맨시티가 지금 요새 상태가 말이 아니죠. 원정에서는 7경기째 승리 없고 전체 포함하더라도 지금 10경기 중에 딱 한 번 이겼습니다. 한 번. 맨시티의 성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컵대회, 리그, 챔스 다 포함해서 10경기 중에 1승 2무 7패예요. 그 중에 7경기가 원정이라서 사실 홈에서 진 건 토트넘전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페노르트전 비기고 근데 페노르트전도 이제 3대0으로 이기다 아쉽게 비겼고 유벤투스한테 지긴 했지만 맨유의 지금 흐름이라면 맨시티 원정 좀 빡세 보여요. 왜냐면 맨시티가 뭐 얘네도 지금 급한 입장이라서 리그로 보면은 연패를 한번 끊었을 뿐이지 다시 이제 또 연승을 못 이어갔기 때문에 홈이라서 만약에 맨유가 홈이면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맨유 프렌 쪽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맨시티 승 쪽 봐야죠. 맨시티 승 보는데 오히려 이런 경기가 다득점 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맨시티 승 가기 좀 빡세신 분들은 3.5 기준 오버 보세요. 오버.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버를 같이 봅니다. 왜냐면 다득점 뭐 2대2 무승부도 있고 뭐 맨시의 3대1 승리 또는 아니면 뭐 맨유가 뭐 거꾸로 뭐 또 모르죠. 맨시티가 또 홈에서 못 이기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맨유가 당연히 노팅엄을 이길 줄 알았던 상황처럼 반대로 이제 맨유가 원정에서 맨시티를 잡아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라서 맨시티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땐 흐름이 한번 끊긴 것 같아요. 지금 순위도 5위고 이미 우승권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나중엔 자칫하다가는 진짜 4위 안에 들기도 좀 빡셀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고 원정의 맨유 성적이면 좋은데 일단은 맨시티도 지난 퇴장이 있었고 맨유는 크게 결장이 없습니다. 해서 그래도 맨시티 승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배당 좀 높인다고 봤을 때는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성에서도 맨시티가 좀 강했고 자, 그다음 도르트문트하고 호펜하임. 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호펜하임하고 순위가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안 나요. 도르트문트가 9위거든요. 근데 지금 9위부터 4위까지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라 사실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 뮌헨하고 레버쿠젠 빼면은 사실 다 근접권에 있어서 호펜하임은 그래도 도르트문트하고 8점 차입니다. 승점이.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이 장단점이 있는 게 홈에서는 극강이긴 하거든요. 6승 1무. 원정에선 도르트문트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18개 팀 중에 16위거든요. 2무 4패. 원정에선 승리를 못 해봤습니다. 도르트문트. 하지만 오늘 홈이라는 점. 오히려 반대로 원정의 무승인, 같이 무승인 팀이죠. 호펜하임. 득점도 적고. 그래서 뭐 율리안 브란트랑 그리고 또 누구였지? 한 명 더 있었는데 부상으로 몇 경기 못 나왔었는데 뭐 오늘도 못 나올지 모르겠어요. 수비 쪽도 그렇고. 근데 호펜하임도 뭐 마리우스 불터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그리고 뭐 조금 장기 부상자들 몇 명 있는 거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펜하임도 유로파를 같이 병행합니다. 도르트문트만 챔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지난번 바르샤전 지긴 했지만 홈 경기였고, 호펜하임도 홈 경기였기 때문에 둘 다 뭐 크게 뭐 차이는 없다고 봐요. 다만 호펜하임의 최근 원정 득점력의 문제. 지금 4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원정에서. 그래서 이건 홈의 극강인 도르트문트 봐야 된다. 이건. 도르트문트 승.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인데 마인 좀 노려볼 만한 거 아까 AT 2배 되죠. 트벤테도 2배. 얘도 마인 보겠습니다. 1마인까지만. 호펜하임이 워낙 득점력이 없어서 원정에서. 그리고 홈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의외로 도르트문트가 호펜하임 상대로 홈에서 몇 번 비기고 최근엔 또 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호펜하임 원정 득점력이면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승 마엔. 이마에는 글쎄요 잘 모르겠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코모하고 AS 로마 가도록 할게요. 자, 코모 AS 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모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몬차랑 베네치아 무, 그리고 최근에 몇 경기야 이게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코모가. 그만큼 성적이 안 좋아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좀 살아나는 분위기. 레체 4골, 브라가전 3골. 하지만 여전히 원정에 대한 그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원정 성적을 보면은. 왜냐면 뭐 코모도 지금 말이 아니라서 승점은 딱 4점 차입니다. 그나마 로마하고 조금 득점력은 비비는데 실점도 많고 그래서 여러모로 로마한테 좀 부족하긴 해요. 다만 로마가 지금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다는 점. 4무 3패. 그래서 코모도 이제 큰 결장이 없거든요. 수비 쪽에 한 명 빼고는. 뭐 로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미드필더 한 명 빼고는. 다만 이제 로마가 유로파 일정도 뛰었단 말이죠. 브라가전. 그에 비해 코모는 좀 더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 경기는 간단합니다. 로마 배당이 높아서 로마 가기보다는 이런 경기는 저는 패스합니다. 왜냐? 이게 너무 좀 빡세요. 이 전적들도 20년 전 전적들이라 뭐 참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코모를 가자니 최근 9경기죠. 9경기째 승리 없고 뭐 홈에서 뚜렷한 막 그 좋아 보이는 모습도 없고 그래서 원정에 로마가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원정에서 로마가 뭐 예전 초반에 유벤투스 비겼던 거라든가 아니면 최근 유로파 때부터 약간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아탈란타한테 중간에 지긴 했지만 이 경기 과감하게 패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추천 질차. 자, 비아레알 베티스는 어제 분석을 했던 경기인데 요거는 흐름은 비아레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제 볼 때 보니까 비아레알이 좀 강하다. 7승 5무 3패. 득실도 좀 더 괜찮고 다만 이제 홈에서 3승 3무 1패로 뭐 물론 이제 원정의 베티스보다는 좋긴 한데 이 결장자들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뭐 주전키퍼가 부상이라든가 수비의 부상, 그리고 경고 누적이 최근에 1명, 그리고 공격에도 지금 페페랑 뭐 아쿠마치의 부상. 근데 이제 아요세 페레스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얘도 막 부상 때문에 막 몇 경기 못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그래도 아요세 페레스 비롯해서 몇 명의 선수들이 골을 잘 넣고 있어서 뭐 몇 명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비아레알이 좋아 보여요. 뭐 베티스도 비아레알과 마찬가지로 주전키퍼 부상이 뭐 수비나 미드필더의 뭐 장기 부상이긴 하지만 공격에도 이제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비아레알은 리그 컵밖에 없습니다. 컵도 진작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 리그만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고 베티스는 컨퍼런스 일정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주력을 이 주전 선수들을 이제 안 냈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경기를 못 봐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최근에 베티스가 원정에서 실점이 좀 많아요. 발렌시아전 4골도 그렇고. 그래서 홈에서는 뭐 바르샤도 비기고 AT도 잡고 막 했는데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비아레알이 조금 아쉬웠던 게 지로나전 다 이겼던 경기를 비기거나 오사수나전 그리고 뭐 최근에 알라베스전을 이기긴 했지만 얘네도 살짝 불안하긴 하거든요. 요것도 베티스의 원정 역배까지는 안 봅니다. 뭐 잘래야 비기는 정도라서 비아레알 승무 사이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배당이 막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비아레알이 최근 베티스 상대로 홈에서 뭐 압도적 승리를 했다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반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기는 오히려 베티스가 원정에 실점이 많고 그리고 홈에서 2대2 무승부긴 하지만 원정에서도 막 2골 넣었던 적이 있고 비아레알도 최근 뭐 2대2 무승부도 뭐 홈 원정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AT전 2대2도 그렇고 차라리 오버로 접근하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승부 하면은 1대1 꼭 무만 아니고 2대2 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승무에 오버 보는 건 좀 아주 특이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에서 고민을 못하면 차라리 오버로 아예 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오버를 먼저 체크해 둘게요. 요거는 승무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자, 소시하고 라스팔마스 요것도 참 고민이 많았던 어제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이 소시가 성적이 좀 더 좋은데 득점은 라스팔마스가 좋고 물론 실점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왜냐면 지금 라리가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 AT하고 소시거든요. 11골. 근데 원정에서 워낙 실점이 적은 소시고 홈에서는 9실점입니다. 9실점. 그리고 라스팔마스가 원정 성적이 홈보다 조금 좋고 다만 이제 소시에 큰 결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라스팔마스의 이제 수비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에도 파비오 실바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팀 내에 2번째로 골이 많거든요. 이러면은 라스팔마스가 손해죠. 왜냐면 요새 라스팔마스가 잘합니다. 리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르샤 원정도 잡고 바야돌리드 전도 이겼고 라요 원정에서도 잡고 발렌시아 원정 은근히 골을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소시가 지난번 이제 유로파를 뛰어오긴 했지만 리그 초반에는 소시가 막 잘 못했거든요. 득점도 많이 못하고 근데 요새 보시면 아시지만 잘합니다. 홈에서 뭐 바르샤도 잡고 베티스도 2대0 최근 레가네스도 3대0 해서 최근에 빌바오전 1실점 말고는 실점도 많이 안하고 그래서 요것도 소시 승부 쪽으로 봐야 되는데 배당이 너무 안 좋긴 해요. 소시 승이. 그래서 요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오버를 가려는데 이제 베티스나 바르샤전 실점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뭐 홈에서 아까 원정보다는 실점이 많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 페이스 보면은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라스팔마스가 또 예전에 알라베스나 AT한테는 또 득점 없이 졌던 전적들이 있어서 단순히 요새 골 많이 넣는다고 해서 오버 가기에는 너무 좀 빡세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당 대비 좀 패스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승에 뭐 마행 가도 되는 경기긴 한데 라스팔마스 요새 흐름이 좋아서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건너뛰겠습니다. 은근히 또 소시가 홈에서 라스팔마스하고 몇 번씩 막 비겼던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너뛰고 라이프치하고 프랑크 가도록 할게요. 요 경기가 좀 재밌어 보이는데 4위하고 3위 싸움이거든요. 라이프치하고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프랑크가 득점도 더 높고 실점이 조금 더 많다 하더라도 득실에서는 한 2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플러스 7대 이제 플러스 15니까. 근데 라이프치가 이제 홈에서 둘 다 홈 원정 잘합니다. 그냥. 둘 다 홈 원정 잘하고 뭐 홈에서 좋은데 뭐 원정에서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둘 다 홈 원정 성적이 좋은데 일단은 라이프치 공격에서 일단은 뭐 장기 부상자들 빼면은 경고 누적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프랑크는 딱히 수비 쪽 결장 말고는 없거든요. 이러면은 잠시만요. 이러면 지금 딱 하나 좀 애매한 게, 지금 라이프치히는 홈에서 챔스를 치렀고 프랑크는 리옹 원정을 갔다 왔단 말이죠. 그게 조금 프랑크 입장에서는 좀 손해일 수 있겠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프랑크의 원정, 뭐 성적이 나쁜 건 아닌데 하이덴하임전 빼면은 은근히 꾸준하게 실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라이프치히도 챔스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최근에 어쨌든 홀슈타인을 이기긴 했지만 그 전에 볼프스 5실점, 뭐 호펜하임 원정 4실점, 그리고 그 전에 뭐 메넨글라하고 비겼던 거 생각하면 사실 요거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3.5라서 이게 프랑크 생각하면 오버를 가야 되긴 하는데, 라이프치히가 또 어쩔 땐 실점이 많았다가 어쩔 땐 또 실점이 없다가 참 애매합니다. 이거 그냥 못 찍죠. 라이프치히하고 프랑크는 둘 다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냥 못 찍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그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라이프가 그렇다고 또 홈에서 또 볼프스한테처럼 또 대량 실점하면서 발릴 것 같진 않고, 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프랑크 상대로 은근히 이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조금 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프랑크의 기세면은 근데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지난번 컵 대회 내외에서 3대 0으로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라이프치히가. 그때도 프랑크가 기세가 좋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3대 0으로 발렸었는데 그때 슈팅도 프랑크가 거의 못 때리긴 했습니다. 조금 잠시만요. 그거 생각하면 또 라이프 승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홈에서 했던 경기, 그리고 일정도 프랑크가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최근에 아우쿠스전 2실점도 그렇고, 라이프 승무로 봅시다. 요건 라이프 승무. 요거는 적어드릴게요. 라이프 승무. 라이프 승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한번 이겼던 전적이 있고, 이게 텀이 조금 차이 나고 원정의 프랑크라서 뭐 성적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홈팀을 좀 더 보겠다. 이번에 라이프치히를 좀 믿어보죠. 첼시 대 브랜드포드.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첼시 승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지난번 아스타나전 아시겠지만 페드로 네토가 나왔던 거는 아마 이번에 못 나오니까 집어넣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첼시 명단 보면은 페드로 네토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기퍼부터 시작해서 뭐 미드필더, 수비 뭐 다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페드로 네토도 결국엔 전반만 뛰었어요. 전반. 후반 초반에 교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아스타나전 이겼던 거 보면은 역시 첼시는 첼시다. 그리고 브랜드포드는 홈에서 무패입니다. 홈에서 7승 1무로 리버풀보다 승점이 높아요. 근데 원정에서 1무 6패. 완전 극과 극이죠. 그리고 첼시 페드로 네토 경고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결장자가. 그 수비에 포파나 빼고는. 브랜드포드도 결장자가 크게 없긴 한데 첼시가 주전을 다 뺐기 때문에 지난 경기, 그리고 토트넘전 뭐 4골도 그렇고 사우스햄튼 5골, 에스턴 3골. 요새 되게 잘합니다. 득점력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첼시 승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브랜드포드의 원정 실점률 생각했을 땐 첼시 마인까지 봅니다. 아까 이게 트벤테나 AT, 그리고 어디 갔냐, 뭐 도르트문트만큼 이제 마인 배당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노려볼 만하다. 아니면 브랜드포드가 조금 이제 뭐 원정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얘네가 뭐 득점력이 없는 게 아니니까 꼭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제 원오버로 접근하면 되는데 이게 2.5를 안 줬단 말이죠. 그래서 3.5라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첼시를 첼시의 승이 유력하다 보여집니다. 첼시 승 마인까지 볼게요. 1마인까지만 볼게요. 1마인까지. 자, 사우스햄튼하고 토트넘. 이 경기는 봐야 되나 이게? 사우스햄튼이 요새 안 좋긴 해요. 근데 지난 경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버풀도 비길 뻔했었고 2대3.
그리고 예전에 맨시티 원정에서도 한 골 차. 최근 에스턴 원정도 한 골 차. 근데 토트넘이 이제 레인저스 원정까지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부상자 보면은 물론 사우스햄튼도 수비 쪽에 출전 정지도 있고 한데, 토트넘이 이제 비수마가 경고 누적, 벤탄쿠르 여전히 출전 정지, 그리고 비카리오 부상 중, 로메로 반더벤 부상 중, 그나마 공격에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이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요새 토트넘 보면은 참 이게 갈 수가 없는 구조긴 해요. 토트넘이 조금 빡세 보입니다. 토트넘 입장 보면은 이게 실점도 많고, 근데 이겨줘야 되긴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토트넘 승 배당이 좀만 높았으면 갈려 했는데, 지금 배당도 토트넘 쪽으로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토트넘이 지금 5경기째 승리 없다 보니까 뭐 레인저스 원정을 떠나서 무조건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긴 합니다. 다만 그냥 관전하는 게 좋지, 이걸 굳이 배팅에 데려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 배당도 워낙 적고, 믿었다가 또 털릴 수도 있고, 또 언오버를 가려면 오버를 가야 되는데 2.5가 아니고 3.5를 줬기 때문에 오버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패스합니다. 과감히 그냥 응원하는 차 보는 게 낫지, 왜 괜히 여기 이거 걸어가지고 또 머리 아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토트넘은 좀 더 봐야 돼요. 더 하락세를 탈 건지 반등을 할 건지. 자, 브레다하고 알크마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브레다 같은 경우는 알크마르 상대로 홈에서 이제 밀리는데 전적들이 한 4, 5년 된 전적들이고, 최근 브레다가 이제 성적이 좋거든요. 연승 중이고 2경기째 실점이 없고, 그리고 이 브레다가 알크마르보다 이제 4점 뒤져 있는데 7승 1무 7패로 성적도 괜찮고, 특히 홈에서 5승 2패로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알크마르도 원정 성적이 좋긴 하지만, 둘 다 결장자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알크마르는 어쨌든 루도고레츠 유로파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난번 뭐 아약스를 잡았다 한들, 최근 리그에서 3연승 중이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실점이 좀 있다는 점, 그리고 원정이라는 점 생각하면은 요거는 브레다가 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뭐 유로파라도 홈에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원정까지 갔다 온 마당에 브레다도 요새 은근히 조금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무또는 패스가 맞다. 그냥 패스를 할까, 이 경기 그냥. 뭔가 조금 찝찝하긴 해요. 그죠? 알크마르도 최근에 보면은 원정에서 뭐 페노르트전 2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또 쉬워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흐름상 오버긴 하거든요. 요거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알크마르 승보다는 뭐 브레다의 승까지 생각을 하고, 아니면 알크마르가 원정이라도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승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아, 왠지. 승 보겠습니다.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어느 팀이 이기든 다득점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자,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AC 밀란하고 제노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C 밀란 제노아, 지금 순위만 보면은 당연히 AC 밀란이 좋죠. 그리고 지금 AC 밀란 같은 경우에 지금 제노아하고 득실도 많이 차이가 나고, 특히 홈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4승 2무 1패. 오히려 제노아는 홈에서는 1승이 없는데,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니지만 원정에서 3승 3패로 원정 승점이 좀 많습니다. 다만 이제 AC 밀란의 문제점은 뭐냐, 부상 여부가 좀 많다. 지금 플리시치가 부상 중이고, 모라타하고 오카포도 지금 부상 의심이 되고, 그리고 미드필드에서도 이제 부상이 있고 부상 의심까지 해서
뭔가 미드필더랑 공격 라인 쪽에 지금 수비 쪽은 거의 없는데, 근데 제노아도 마찬가지로 뭐 부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워낙 이제 밀란 쪽이 크다 보니까 제노아는 해봤자 뭐 장기 부상자 빼면 뭐 한두 명 정도,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AC 밀란이 빠지는 쪽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손해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이제 츠르베나 하고의 이제 챔피언스도 결국 이기긴 했는데 아슬아슬했죠. 2대1 비길 뻔했어요. 비길 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상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노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에서 1승이 없는데 원정에서 다 승리를 했고, 특히 최근에 2승 3무로 무패 중입니다. 물론 상대들이 뭐 토리노, 우디네세, 코모, 칼리알리, 파르마 좀 약체들이긴 해도 밀란이 챔스까지 뛰어왔고, 그리고 얘는 뭐 컵 대회도 중간에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막 그렇게 배당 대비 좋아 보이진 않아요. 배당이 오히려 제노아 쪽으로 빠지는데 뭐 그렇다고 저는 제노아가 뭐 이길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쉽게 질 것 같지 않다. 밀란 쪽에 이제 아까 공격에 이제 플리시치라든가 뭐 모라타랑 뭐 오카포도 만약에 못 나오게 된다면, 지금 얘네도 한 몇 경기 못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뭐 물론 레앙이랑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노아의 흐름이라면은 챔스 일정까지 뛰고 온 AC 밀란 상대로 좀 빡셀 수 있다. 그 AC 밀란이 제노아 상대로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이건 차라리 언어버로 가든 패스를 하든. 그렇다고 이 프렌을 가기도 좀 애매해요. 이러다 뭐 밀란이 예상치 못하게 뭐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고, 왜냐 예전에 제노아가 라치오나 아탈란타한테 이제 뭐 베네치아한테도 2대0으로 졌던 팀이라 제노아도 믿기 어렵습니다. 요 경기 그냥 패스하세요. 그냥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어제도 유벤투스 뭐 올라가더니 상관없이 홈승하고 마행까지 봤는데 그거 가까스로 비겼더라고요. 요새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배당 보고 가는 게 확실히 좋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1.5 이하는 과감하게 다 던지고 배당 높은 걸로만 가야 속이 편할 것 같아요. 배당 낮은 거 가면 어제 뭐 리버풀도 비기고 아스날도 비기지 않았나요? 비겼나? 아무튼 뭐 미네니아 어쨌든 마인츠 2프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알 수가 없어요. 유벤도 비기고 뭐 레알은 라요의 상성 때문에 이제 피하긴 했는데 또 배당 낮은 것 중에 또 안 나온 게 있나?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AC 밀란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막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 파리하고 리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파리하고 잠시만요. 내가 어디까지? 첼시, 도르트문트. 일단 브레다 오버, AC 밀란 빼고 파리 리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는 1위죠. 리옹도 순위가 높긴 해요. 5위로. 근데 이제 파리가 10승 3무로 이제 무패고, 리옹도 괜찮긴 한데 일단 홈에서도 무패인 파리. 리옹은 원정에서 딱 한 번만 지긴 했지만 결장자가 크게 없습니다. 파리가. 뭐 리옹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일단 파리는 짤즈부르크 원정을 갔다 왔고, 리옹은 홈에서 이제 프랑크전을 치렀는데 파리가 일정이 조금 앞에 있었기 때문에 원정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의 약간 퉁치는 느낌? 그리고 리옹이 요새 워낙 잘한단 말이죠. 지금 4연승 중이고 뭐 리그컵 때 다 포함해서 9경기 무패 5승 3무. 리그에서도 연승 중이고, 다만 이제 원정에서 앙제 빼면은 사실 르아브르랑 다른 경기들은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랭스나 결국에 릴 경기도 1대1로 비겼고 랑스도 비기고 오히려 스타드렌한테는 졌기 때문에 지금의 파리 2경기 연속 비겨가지고 살짝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 전에 뭐 연승했다던가 그런 게 좀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리옹도 잘하기 때문에 요거 배당이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거든요. 파리 쪽으로. 떨어질 정도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낭트랑 오세로전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리옹전 쉽지 않아 보여요. 리옹이 원정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요새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파리가 지난번 짤츠부르크 이겼다고 해서 리그에서도 리옹 상대로 뭐 대승을 거둘 거다. 그러기에는 뭐 물론 상대 전적에서 압도하긴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20년도 이후에 2번이나 졌습니다. 0대1로. 그래서 이거 언더 봅니다. 3.5라서. 뭐 이기더라도 막 3대0, 4대0으로 못 이겨요. 제가 볼 땐 1대0 또는 2대1. 뭐 이런 스코어 나올 수 있고 1대1로도 비길 수 있어서 언더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바르샤하고 마지막 레가네스. 이전에 이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바르샤 레가네스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략 한 1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거든요. 지금 한 1시간 20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원래 1시간 안에 끊으려 했는데 조금 걸렸다. 근데 이제 아까 중간에 막 뭐 전화 받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대충 뭐 잡소리까지 끼워 넣은 거 생각하면은 이제 뭐 1시간?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긴 해요. 살짝 넘은 거 정도. 그래서 오늘도 어제처럼 유튜브를 좀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조합 때문에 좀 늦게 켜곤 했는데 어제도 방송을 켜고 난 다음 조합을 했고 오늘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늘상 뭐 앞전에 이제 위트레이트나 레츠 안 가면은 뭐 마감 1시간 전에 간다는 점, 아니면 위트레이트 레츠를 가게 되면 좀 더 빨리, 그보다 더 빨리 1시간 전에 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바르샤하고 레가네스 상대 전적 5대0 홈에서, 그리고 지난번 도르트문트전까지 이기면서 요새 살짝 좀 주춤했었죠. 뭐 베티스전 비기고 셀타비고전 비기고 홈에서 라스팔마스전 지고, 그래서 요새 바르샤가 뭐 승리 많고 없고를 떠나서 실점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실점이 좀 많았었는데 도르트문트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다 오버입니다. 예전 경기 합치더라도 소시하고 그리고 헤타페전 빼면은 사실 다 오버예요. 다 오버. 그리고 레가네스는 지난번 이제 소시한테 또 3대0으로 졌고, 그래서 바르샤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바르샤가 지금 1인데 레알하고 1점 차. 그리고 득점이 3배 차이 납니다. 레가네스하고. 실점도 더 적고. 홈에서 무패는 아닌데 레가네스가 원정에서 5무 3패거든요. 이 정도로는 지금 바르샤에 큰 부상도 없고 레가네스는 오히려 수비 쪽에 경고 누적도 있고 부상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아무리 바르샤가 도르트문트 원정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12일날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일정도 조금 아주 타이트한 건 아니고 유로파처럼. 그리고 레가네스의 원정의 그 실점, 예전에 AT전도 1대0으로 이기다 3대1로 졌죠. 극장 이제 마인까지 했던 경기 생각나는데, 요거는 바르샤가 그래도 회복을 할 절호의 찬스다. 레가네스 정도면. 그래서 최근에 라스팔마스 진 것도 회복할 겸 이마엔 봅니다. 다만 3마인까지는 좀 빡셀 수 있다. 차라리 2마인도 조금 애매하다. 이 핸디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3대1 스코어가 될 수도 있고, 레가네스가 뭐 원정에서 3골 차로 진 적이 없긴 해요. 오히려 홈에서 졌지. AT도 결국엔 2골 차였기 때문에 오히려 오버 가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르샤 같은 경우. 바르샤가 뭐 4대0, 5대0으로 이기든, 아니면 3대0으로 이기다 한 골을 먹히든, 아니면 또 한 골 먹히고 시작해서 3대1로 이기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고배당으로 노린다면 뭐 2마인, 뭐 3마인이 됐든 뭐 3핸디무가 됐든 그런 식으로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축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질문 있나요? 질문? 나 이 경기는 못 들었다. 다시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 못 들었다, 요 경기를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없으면 바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도 이제 이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도 짜야 되고 뭐 구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 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하오님,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랑 질샷 한 번씩 부탁드리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게 1시간 동안 듣기가 좀 빡세요. 저도 이제 최대한 하고 오려는 이유가 하고 오면은 좀 더 빨리 끝나는데 이게 보면서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봤던 거는 머릿속에 기억이 됐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추려낼 수 있는데 어쨌든 네, 고양이님 적중 가봅시다. 어제 순서대로 산무만 묶었어도 이제 한 30배 이제 적중을 하고 갔을 텐데 그거라도 오늘은 배당 낮은 건 다 쳐내겠습니다. 굳이 가고 싶다면 이제 마엔으로 가든 아니면 정 가고 싶으면 뭐 요 며칠 전처럼 다폴에 데려가든 그렇게 해야지. 어제 뭐 리버풀 뭐 유벤투스 보면서 역시 1.5 이하는 웬만해서는 진짜 갈 경기가 없을 때 말고는 건드리지 않는 게 진짜 마음 편하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제 고배당 아까 뭐 하나 공개한다 했잖아요. 그건 조합을 짜고 와서 있다가 저녁에 방송을 킬 수 있으면 그때 공개를 할게요. 만약에 혹시 방송을 못 킨다 그러면 공지라도 남겨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경기를 묶는 건 아니고 한 3경기 정도만 묶어서 무승부 핸디무가 됐든 뭐 역배가 됐든 해서 배당을 좀 높게 한다면 그래도 한 20-30배 정도는 나와야겠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따 방송 켜서 이제 공개를 하든 공지로 공개를 하든. 근데 방송을 키면 공개를 하면은 그게 다시 보기에 안 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공지로 남기더라도 올해 공개는 안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냥 내려갈 거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잘 고르셔서 적중하세요. 저는 이따 올 수 있으면 오고 못 오면 공지로 그 고배당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누르셨다가 뭔가 뜨면은 확인하시고 해서 삭제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고양이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따 뭐 저녁에 뵐 수도 있고요. 가볼게요.